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계학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교재 170쪽일까요? 자, 170쪽에 테마 81번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입니다. 질적 특성에 대해서 배워요. 자, 이놈은요 시험 단골입니다. 이놈은 시험이 단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70쪽에 그죠? 172쪽에 그 다음에 173쪽에 그죠? 1, 2, 3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문제 꼭 나와요. 자, 질적 특성이 쉬워요? 아니면 민법의 소멸 쉬워요? 질적 특성이 쉬워요. 이놈은 시험 단골입니다. 그래서 자, 일단 170쪽에 개념부터 볼까요? 자, 이제 형광펜 준비하세요. 그래서 3페이지밖에 안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래요? 요 3페이지를 씹어서 먹어서 한 문제를 맞추실래요? 한 문제 차이로 불합격을 보실래요? 아셨죠? 당연히 합격의 맛을 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기준서 문장이 그대로 나와요. 그리고 어디서 오답을 파는지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 반드시 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70쪽에 자 개념입니다. 이론은 누가 맞춰요? 많이 보면 맞춰요. 그죠? 제가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자주 보셔가지고 한 문제를 꼭 맞추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자 170 내용 보겠습니다. 자, 개념 나왔죠. 그죠? 자, 질적 특성은 어느 정도의 정보를 보고해야 하는가. 그죠? 정보, 어느 정도의 정보를 보고해야 하는가. 이게 뭐예요? 질적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이거죠. 그죠? 개념 볼까요?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은 줄지세요. 재무제표에서 제공되는 재무정보에도 적용되며 그 밖의 방법으로 제공되는 재무정보에도 적용된다. 그죠? 그런데 우리 시험 오답을 어떻게 봐요? 그 밖의 방법으로 제공되는 재무정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시험 될 수 있으니까 됐나요? 그 밖의 방법으로 제공되는 재무정보에도 적용된다. 또 재무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는 줄쳐요. 목적에 적합해야 돼요. 목적 적합해야 되고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충실하게 표현해야 돼요. 됐나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재무정보가 유용하려면 근본적으로 재무정보가 유용하려면 목적 적합해야 되고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충실하게 표현해야 됩니다. 됐나요? 그리고 재무정보가 비교 가능하고 검증 가능하며 적시성 있고 이해 가능한 경우에 그 재무정보의 유용성은 뭐가 된다? 보강된다. 이렇게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얘는 최소한 만족해야 돼요. 그죠? 자, 이게 근본적 질적 특성입니다. 거기 근본적 질적 특성 두 가지 외우셔야 돼요. 그죠? 우리 수험생들은 어떻게 돼요? 근본적으로 목적에 충실해야 돼요. 근본적으로 뭐라고요? 우리 수험생들은 근본적으로 그죠? 근본적으로 목적에 충실해야 돼요. 일단 어느 소속인지는 아셔야 돼요. 근본적으로 목적에 충실해야 돼요. 그래서 됐나요? 목표 이렇게 해도 되고 근본적 질적 특성은 목표. 그냥 목표 첫 글자 따서 외우면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목적에 충실하게 표현해야 해요. 됐나요? 목적에 충실해야 돼요. 그 다음에 보강적 질적 특성 그죠? 각계전투 들어가 보면 몇 가지가 있어요? 4가지. 어떻게 왔나요? 비검 적이. 뭐 비검을 적이 갖고 있어야 해도 되고 저는 어떻게 바꿨어요? 다 선생님들마다 뭐 비검을 적이 갖고 있어요 그랬는데 저는 바꿨어요. 비비적거리는 거미. 뭐라고요? 비비적거리는 거미. 거미가 날씨가 더우면 어때요? 비비적거리죠? 그죠? 그래서 비비적거리는 거미. 이렇게 비교 가능성, 검증 가능성, 적시성, 이해 가능성. 비교 가능하면 좋겠대요. 비교 가능성. 그 다음에 검증 가능했으면 좋겠대요. 내가 해보나 네가 해보나 그죠? 믿을 수 있는 숫자면 좋겠어요. 이렇게 나왔고 정보가 적시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적시성. 그 다음에 이해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비적거리는 거미 되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첫 번째 지금부터
근본적 질적 특성에 각계 전투 들어갑니다. 첫 번째 뭐 나왔나요? 목적 적합성. 여러분 정보를 보고 안 보고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이건 목적 적합한 정보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시험에 꼭 나오는 회계 원리를 지금 여러분들한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잖아요. 근데 정보를 받는데 지금 제 수업을 듣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 정보는 목적 적합하지는 않아요. 그죠? 오케이. 목적 적합한 정보이어야 된다. 자, 그러면 줄 치세요. 재무정보는 목적 적합하게 보고돼야 돼요. 자, 줄 치세요. 목적 적합한 재무정보는 줄 쳐요. 우리 시험에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다. 그죠? 정보를 보고 안 보고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이건 목적 적합한 정보예요. 따라서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다. 그죠? 그리고 투자자가 정보를 이용했을 경우와 그 정보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의사결정이 다르다면 이는 목적 적합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이때 목적에 적합하려면 세 가지 하부 속성이 있어야 되죠. 그죠? 예측할 수 있어야 돼요.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됐나요? 그러면 뭐 해야 돼? 또 중요한 정보이어야 돼요. 그래서 정보는 모름지기, 예측했으면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자, 그렇게 해보세요. 예측했으면 뭐 하는 게, 확인하는 게 뭐 하다고요? 중요해요. 그래서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있다. 세 가지 키워드는 정보란 예측했으면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됐나요? 오케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모의고사를 통해서 내 점수가 얼마 나올지 뭐 할 것이다. 예측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내 점수가 어디서 빵꾸 났는지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돼요? 그죠? 오케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측했으면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예측가치 확인가치 중요성. 중요. 예측했으면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확인이 되겠고요. 먼저 예측가치와 확인가치 볼까요? 줄 치세요. 재무정보의 예측가치, 확인가치 또는 이 둘 모두가 있다면 그랬어요. 예측가치, 확인가치 또는 이 둘 다 모두가 있다면 그 재무정보는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다. 줄 치시고요. 또 줄 치세요. 재무정보가 예측가치를 갖기 위해서 그 자체가 예측치 또는 예측치일 필요는 없다. 이거죠. 그죠? 내가 시험에 떨어질 것 같아요. 말할 필요는 있어 없어요? 없어요. 예측치는 써줄 필요가 없어요. 예측할 수 있는 정보만 제공하면 돼요. 그래서 재무정보가 예측가치를 갖기 위해서 그 자체가 예측치 또는 예측치이어야 한다. 우리 시험 2번 나왔어요. 아셨죠? 오답으로 예측치이어야 한다 하고 17회 때도 나왔고 21회 때도 나오니까 예측치일 필요는 없다. 또 줄 치세요. 또한 그 재무정보가 과거의 평가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한다. 뒤돌아보 피드백을 제공한다면 줄 쳐요. 과거 평가를 확인하거나 변경시켜가면 줄 쳐요. 확인 가치를 갖는다. 됐나요? 근데 우리 시험에 예측 가치를 갖는다. 이렇게 시험에 오답을 받고요. 또 21회 때 재무정보의 예측 가치와 확인 가치는 상호 뭐가 되어 있다? 연관되어 있다. 또 줄 치시고요. 또는 예측 가치를 갖는 정보는 확인 가치 갖는 경우도 많다. 됐나요? 오케이. 그 다음 중요성입니다. 중요성 됐나요? 줄 치세요. 정보가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경우에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그 정보는 뭐한 것이다? 중요한 것이다. 다시 한번 정보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경우에 특정 보고기업의 재무정보에 근거한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그 정보는 뭐한 것이다? 중요한 것이다. 밑밥 깔아준 문장은 나올 거고요. 됐나요? 오케이. 따라서 또 혹시 출제세요. 시험에 안 나왔지만 어렵게 나오면 출제될 수 있거든요. 회계기준위원회는 중요성에 대한 획일적인 계량 임계치를 정하거나
특정한 상황에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미리 결정할 수 출치사예요. 없다, 있다. 미리 결정할 수 없다, 있다, 없다. 그럼 오답을 어떻게 할까요? 미리 결정할 수 있다. 그러면 오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중요성이라는 것은 삼성전자의 시가가 얼마냐? 330조예요. 됐나요? 그러면 삼성의 1억은 그닥 중요하지 않아요. 삼성이 1억의 소송사건에 휘말렸어요. 1억의 소송사건에 휘말렸어요. 그러면 삼성의 주가에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안 미치죠. 그죠? 삼성 중요성 기준은 기업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죠? 삼성의 어때요?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 정보는 중요한 정보가 아니죠. 그런데 김양수가 1억의 소송사건에 휘말렸습니다. 나한테는 1억은 뭐하다? 삼성은 껌이지만 저는 뭐하다? 중요하다 이거죠. 그죠?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이건 중요한 정보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기업마다 어때요? 중요성 회사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얼마가 중요하다고 미리 결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다 중요합니다. 자, 문제 들어갈까요? 자, 우리 기출문제 두 문제 갖고 옵니다. 1번 재무보고를 개념체계에서 제시한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전체적으로 문제를 물어봅니다. 자,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은 재무제표에서 제공되는 재무정보에만 적용되며 그 밖의 방법으로 제공되는 재무정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X. 그죠? 재무제표의 질적 특성은 재무제표에서 제공되는 재무정보에도 적용되며 그 밖의 방법으로 제공되는 재무정보에도 적용된다. 그죠? 2번. 재무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는 목적에 적합해야 하고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충실하게 표현해야 된대요. 그렇지요? 오케이. 목적 적합한 재무정보는 의사결정에, 그죠?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다. 따끈따끈하죠? 그 다음에 4번. 재무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는 나타내는 현상을 충실하게 표현해야 한다. 완벽히 충실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잠시 후에 배울 거예요. 서술은 완전하고 중립적이며 오류가 없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충실한 표현에 갖게 된 또 세 가지. 그죠? 완전히 중립적이야. 충실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완전하게 서술돼야 되고 중립적으로 서술해야 돼요. 그리고 오류가 없었으면 좋겠대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와요? 완전히 중립적이어야 오류가 없어요. 이게 충실한 표현입니다. 충실한 표현 세 가지. 어떻게 충실하게 표현해야 돼? 완전히 중립적이어야 오류가 없어요. 오중한씨. 완전히 중립적이어야 오류가 없어요. 맞죠? 자, 5번. 비위적거리는 거미, 비교 가능성, 비위적, 적시성, 검리 가능성, 이해 가능성은 목적 적합하고 충실하게 표현된 정보의 유용성을 보강적시키는 질적 특성이다. 그렇지요? 자, 문제 2번 갑니다.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 중 목적 적합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목적 적합성, 그죠? 그러면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뭐 있어요? 정보란 예측했으면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그죠? 그러면 1번. 이게 우리 시험 21회 때 기출문제거든요. 볼까요? 재무정보가 예측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그 자체가 예측치 또는 예측치일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이거지. 그죠? 오케이. 예측치이어야 한다. 예측치일 필요는 없다. 됐나요? 회사가 망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오케이. 자, 2번. 목적 적합한 재무정보는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다. 그렇지요? 또 나왔네요. 3번. 재무정보 과거 평가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한다면 무슨 가치? 확인 가치. 무슨 가치? 예측 가치가 아니라 확인 가치를 갖는다. 정보가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경우 특정 보고 기업의 재무정보의 근간 정보 이용자가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그 정보는 중요한 것이다. 그죠? 재무정보의 예측가치, 확인가치는 상호 연관되어 있다. 이게 우리 21회 때 기출문제인데 답은 5초 만에 발라낼 수 있었잖아요. 예측치 또는 예측치일 필요는 없다 그랬는데 오답으로 예측치이어야 한다. 5초 만에 답을 찾았어야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172쪽에 자 근본적 질적 특성 중에서 목적적 값은 끝났고 충실한 표현이래요. 이 충실하게 쓰래요. 충실하게 쓰래요. 정보를 충실하게 쓰래요. 그러면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어떤 게 충실한 정보인가요? 이거죠. 세 가지 완전한 서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립적 서술. 세 번째 오류가 없는 서술. 완전히 중립적이어야 오류가 없어요. 됐나요? 자, 완전한 서술. 자, 볼까요? 완전한 서술은 뭐라고 그랬어요? 필요한 기술과 설명을 포함하여 정보 이용자가 서술되는 현상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모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정보를 보여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죠? 전제가 뭐예요? 전제가 뭐예요? 전제가 뭐 하는데? 서술되는 현상을 뭐 하는데? 이해하는데. 그죠? 모든 정보를 보여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서술되는 현상을 뭐 하는데? 이해하는데. 모든 그러니까 모든 어감 안 좋은데 그러면 안 되고 서술되는 현상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모두 정보를 포함하는 것이다. 전제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 중립적 서술. 뭐예요? 한쪽으로 치우치는 게 없어야 돼요. 이거죠. 정보는 담백 깔끔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읽어볼까요? 중립적 서술은 재무정보의 선택이나 표시에 편의가 없어야 된다. 그죠? 중립적 서술은 정보 이용자가 재무정보를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받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편파적이 되거나 편중되거나 강조되거나 경시되거나 그 밖의 방식으로 조작되지는 않는다. 우리 시험에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안 나왔고요. 자, 이제 오류가 없는 서술 중요하겠죠. 자, 주세요. 충실한 표현은 모든 면에서 정확한 것을 의미한다, 의미하지 않는다. 의미하지 않는다. 그럼 우리 시험 오답을 어떻게 풀까요? 충실한 표현은 모든 면에서 정확한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오답을 파겠죠. 여러분들이 자 사람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완벽히 정확할 수는 없잖아요.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완벽히 정확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럼 오답을 어떻게 파요? 의미한다. 이렇게 우리 시험에 20회 때 출제가 됐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오류가 없다는 것은 현상의 기술의 오류나 누락이 없고 보고 정보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절차의 선택과 적용 시 절차상의 오름을 의미한다. 그죠? 중요하지 않고요. 이 맥락에서 오류가 없다는 것은 모든 면에서 정확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보고기업의 유용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정보보조금을 받았을 때 아무런 대가 없이 자산을 취득했다고 보고한다면 이러한 정보는 자산에 대한 원가를 충실히 표현한 것이지만 그 자체가 매우 유용한 정보는 아니다. 이거죠.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되겠고요. 됐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유용한 재무정보의 원가의 제약 나왔나요? 원가는 재무보고를 제공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포괄적 제약 요인이다. 그죠? 포괄적 제약 요인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정보를 만들려면 돈 들어요. 그죠? 세상에 움직이는 건 뭐예요? 돈이다. 무조건 돈이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원가라고 합니다. 그죠? 정보를 만들려면 돈 들어요. 돈 들기 때문에 세상에 움직이는 건 뭐 밖에 없어요. 무조건 돈이다. 그죠? 이걸 우리는 원가라고 합니다. 그럼 원가와 효익을 비교해서 뭐가 커야 돼요? 원가가 크면 고급진 정보가 아니죠. 그죠? 적어도 효익이 커야, 원가보다는 효익이 커야만 의미 있는 정보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리고 세 번째 줄 주세요. 세 번째 줄 찾았나요? 재무정보의 정보 이용자가 그 정보를 뭐하고 분석하고 뭐 하는데 해석하는데 원가가 발생한다 안 한다? 발생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근데 우리 시험에 뭐라고 파요? 원가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오답을 팝니다. 정보 이용자가 재무정보의 정보 이용자에게도 제공된 정보를 뭐하고 분석하고 뭐 하는데 해석하는데 원가가 발생한다. 정보를 만들려면
그죠? 돈 들어요. 세상에 움직이는 건 돈이다. 됐나요? 자,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러면 자, 문제 한번 따끈따끈할 때 한번 풀어볼까요? 자, 두 문제. 자, 오른쪽 갈게요.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적시성은, 자, 뒤에 가서 배울게요. 그죠? 오답은 여기 봐서 나왔겠지만 뒤에 가서 다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적시성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의사결정자가 제때 뭐라고요? 제때 이용 가능한 것을 의미한다. 맞나요? 오케이. 중요성 아까 나 배워봤죠? 정보가 누락된 경우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그 정보는 중요한 것을 의미한다. 아까 봤었죠? 오케이. 비교 가능성은 정보 이용자가 항목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뭐하고 식별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질적 특성이다. 맞죠? 유사점과 차이점을 식별. 이건 뭐다? 비교 가능성. 그 다음에 검증 가능성은 정보가 나타나는 경제적 현상을 충실하게 표현한지를 정보 이용자가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것도 뒤에 한 페이지 넘기면 있어요. 그러나 오답은 1, 2, 3, 4는 몰랐어도 답을 판단할 수 있었잖아요. 충실한 표현은 모든 면에서 정확한 것을 의미한다. 아웃.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것도 맞출 수 있는 우리 기출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두 번째 갑니다.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목적 적합성과 충실한 표현은 보강적 질적 특성인가요? 아니죠. 근본적 질적 특성. 근본적으로 얘는 그죠? 만족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일한 경제적 현상에 대해서 대체적인 회계 처리 방법을 뭐하면 그죠? 허용하면 비교 가능성은 뭐가 된다? 증가한다? 감소한다? 에? 감소한다 이거죠. 여러분 회계 처리를 다른 방법을 쓰면 어때요? 비교하기가 어려워져요. 그죠? 시가로 평가했다가 원가로 평가해. 그죠? 그럼 바꿔버리면 비교 가능성은 떨어질 수 있어요. 그죠? 비교 가능성은 떨어진다, 높아진다. 비교 가능성은 감소한다 되겠고요. 3번. 재무정보의 예측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그 제공되는 정보가 그 자체치 또는 그 자체가 예측치 또는 예측치이어야 한다. 오, 이렇게 해서 두 번 출제 예측치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되겠고요. 4번에 재무정보의 제공자와는 달리 이용자의 경우에는 제공된 정보를 분석하고 해석하는데 원가가 발생하지 않는다. 아웃. 원가가 발생합니다. 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재무정보가 과거 평가를 확인하거나 변경시킨다면 확인가치예요? 예측가치예요? 확인가치. 그죠?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 답은 10초 만에 발견할 수 있었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회계 처리 방법을 허용하면 비교 가능성은 감소된다. 이렇게 되겠고요. 자, 됐나요? 자, 이제 174쪽에 자, 세 번째 테마 83번의 세 번째 질적 특성의 세 번째 갑니다. 보강적 질적 특성 나오죠. 자, 줄지세요. 비교 가능성, 검증 가능성, 적시성, 이해 가능성. 오답으로 하나를 뭐 중요성 이렇게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비적거리는 거미는 목적에 적합하고 충실한 표현된 정보의 유용성을 보강시켜주는 질적 특성이다. 근본적 질적 특성이다. 그러면 아웃이에요. 그러나 보강적 질적 특성은 그 정보가 목적 적합하지 않거나 충실하게 표현되지 않으면 목적 적합하지 않거나 충실하게 표현 정보가 되지 않으면 거기 줄 주세요. 개별적으로든 집단적으로든 정보를 이용하게 할 수 없다. 맞나요? 그러면 오답으로 어떻게 이렇게 나옵니다. 개별적으로 정보를 이용하게 할 수 없으나 집단적으로는 정보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오답을 팔 수 있어요. 어쨌든 개별적으로든 집단적으로든 정보를 이용하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오케이. 자, 첫 번째 B입니다. 비검적인. 그래서 비비적거리는 거미. 비검적이보다는 좀 부드럽지 않아요? 비비적거리는 거미. 자, 첫 번째 비교 가능성 다 중요해요. 검증 가능성 다 중요해요. 적시성, 이해 가능성 반드시 내용 그 속까지 그죠? 내용까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자, 줄지세요. 비교 가능성은 가장 출제가 되는 정보 이용자 항목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질적 특성이다. 됐나요? 또 줄치세요. 일관성은 비교 가능성과 관련은 되어 있지만 동일하다, 동일하지 않다, 동일하지는 않다. 오답을 어떻게 팔까요? 일관성은 비교 가능성과 관련되어 있지만 동일하진 않다 그랬는데 일관성은 비교 가능성과 동일하다 그러면 오답 X죠. 또한 일관성은 뭐예요? 한 보고기간 내에서 기간 또는 같은 기간 동안에 기업 간 또는 동일한 항목에 대해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밑밥 깔아준 문장을 넣을 수 있겠고요. 줄치세요. 누가 목표예요? 비교 가능성이 목표이고 일관성은 도움을 주는데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을 준다. 됐나요? 누가 목표라고요? 비교 가능성. 뭐라고요? 비교 가능성이 뭐다? 목표이고. 됐나요? 그 다음에 일관성은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을 준다. 됐나요? 그러니까 일관성을 갖추어야, 그죠? 일관성을 갖추어야 비교 가능한 정보가 되잖아요. 그죠? 요것도 확인해 두시면 되겠고요. 또! 자, 그리고 한편 비교 가능성은 통일성이 아니다.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또 줄치세요. 근본적 질적 특성을 충족하면 그렇죠. 어느 정도의 비교 가능성은 달성될 수 있다. 그죠? 충실하게 표현하면 어느 정도의 비교 가능성은 달성할 수 있다. 또 줄치세요. 거기 나왔죠. 동일한 경제적 현상에 대해서 대체적인 회계 처리 방법을 허용하면 비교 가능성은 떨어질 수 있다. 감소한다. 그렇죠? 오케이. 자, 검증 가능성 합니다. 다 중요하네요. 별 100개. 검증 가능성은 정보가 나타나는 경제적 현상을 충실하게 표현하는지를 누가? 정보 이용자가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 줄치세요. 검증 가능성은 합리적인 판단력이 있고 멀쩡한 애가 독립적인 다른 관찰자가 어떤 서술이 충실한 표현이라는데 비록 반드시 완전히 일치하지는 못하더라도 의견이 일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도 밑밥까지는 문장으로 나올 것 같고요. 다 나와요. 또 줄치세요. 결항된 재무정보가 검증 가능하기 위해서는 단일점 추정치이어야 한다. OX, X. 단일점 추정치일 필요는 없다. 됐나요? 결항된 정보가 검증 가능하기 위해서는 단일점 추정치일 필요는 없다. 그죠? 단일점 추정치이어야 한다. 그러면 오다. 단일점 추정치일 필요는 없다. 확인해 두시기 바라겠고요. 적시성 뭐예요? 의사결정을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의사결정자가 어때요? 정보를 제때 이용 가능하게 해야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뒷북침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죠? 안 된다. 그 다음에 이해 가능성은 정보 이용자가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줄치세요. 정보는 명확하게 간결하게 분류하고 특징 지으며 표시하면 이해 가능성은 높다. 재무제표는 어때요? 투자자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써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해 가능하려면 간결을 명확하고 정보는 명확하고 간결하게 분류하고 특징 지으며 표시하면 이해 가능성은 된다. 이해 가능성하게 된다. 됐나요? 이렇게 비비적 거리는 범위 정의까지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요. 속속까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오른쪽 문제 2번 따끈따끈할 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검증 가능성 나왔네요. 합리적인 판단력이 있고 독립적인 서로 다른 관찰자가 어떤 서술이 표현이 충실한 표현인데 대체 의견이 일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지요? 2번. 예측가치, 확인가치 이 둘 다 모두가 있다면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다. 그죠? 예측가치, 예측했으면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그죠? 그 다음 정보는 모름지기, 예측했으면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세 번째, 완벽하게 충실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서술은 완전하고, 그죠? 완전히 중립적이어야 오류가 없어요. 됐나요? 오케이. 이해 가능성은 정보 이용자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 그럼 뭐예요? 이해 가능성이에요? 비교 가능성이에요? 비교 가능성. 이렇게 내용까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이해 가능성은 틀렸지. 아웃.
정보 이용자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식별하고 이해할 수 있는 질적 특성은 뭐다? 비교 가능성, 비비적 할 때 이때 오케이. 그 다음에 적시성은 제때, 그죠? 정보를 이해 가능한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서 얘도 맞출 수 있어야 되고요. 자, 175쪽에 이제 3번 갑니다. 문제 2번.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에 하나를 옳지 않은 것은 정보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분리하고 특징 지어져 표시하게 되면 표시된 정보는 이해 가능성이 높다. 맞나요? 오케이. 어떤 정보가 예측가치 확인, 이 둘 다 모두가 있다면 정보 이용자 의사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맞죠? 검증 가능성은 정보가 나타내고자 하는 경제적 현상을 충실하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정보 이용자가 확인에 도움을 주는 것은 근본적 질적 특성이에요. 보강적 질적 특성이에요. 비비적 거리는 검증 가능성은 보강적 질적 특성이 되겠죠. 4번 적시성은 그죠? 또 나왔네. 정보 이용자가 의사결정을 내릴 때 사용되어 결정을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제때 이용 가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맞나요? 그 다음에 정보가 누락되거나 오기로 인해 잘못 기록된 경우에 정보 이용자가 의사결정에 바뀔 수 있다면 그 정보는 중요한 것이다. 그렇지요?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자, 176쪽에 보면 외부 회계 감사가 나옵니다. 얘는 안 나와요. 왜? 다 나왔어요. 나올 게 다 나왔거든요. 근데 혹시 나올까봐 제가 추록으로 넣습니다. 여러분, 재무제표를 공시한다는 전제가 뭐예요? 감사받고 공시하죠. 갖다가 지 맘대로 써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12월 31일 법은이라면 어때요? 1월 달에 1월 말에 출동해서 2월 달에 감사보고서가 나오죠. 그리고 감사보고서를 가지고 주주총회 하죠. 그죠? 그리고 3월 말이나 4월 초에 다트에 어때요? 올리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럼 회계사가 들어가서 숫자가 맞는지에 대한 그죠? 신뢰성을 주는 작업. 뭘 준다고요?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그죠? 이게 뭐냐면 감사예요. 됐나요? 목적 나왔나요? 한국 최대 국제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여기서 적정은 뭐예요? 적정. 뭐에 대한 적정이냐? 여기서 적정은 투자 의사결정에 대한 적정이 아니에요. 여기서 적정은 뭐죠? 자, 이 숫자 믿어도 좋습니다. 저 숫자 믿어도 좋습니다에 대한 그죠? 감사 의견이에요. 그래서 있는지에 대한 독립적인 감사인이 감사의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재무제표에 나왔네요. 출처요? 신뢰성. 뭐라고요? 신뢰성. 그리고 재무제표 이용자가 회사에 가나요? 올바른 판단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죠? 그러면 재무보고를 외부에 공시해야 되는데 모든 회사가 그러냐? 모든 회사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됐나요? 그죠? 어떤 회사가 외부에 공시되냐면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직전 사업연도에 자산 총액이 120억입니다. 참고로 알아놓으세요. 과거에는 100억이었거든요. 자산 총액이 120억 원이 넘으면 당연히 하는 거예요. 아셨나요? 오케이.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부채 직전 사업연도에 말에 부채 총액이 70억이고 자산 총액이 70억인 주식회사 또는 직전 사업연도 말에 종업원 수가 300명. 몇 명? 300명. 그죠? 회사에 적을 두고 밥 벌어먹는 사람들이 몇 명? 300명이 넘어요. 그죠? 이런 경우 또는 자산 총액 70억인 회사는 뭐예요? 이런 경우는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공시하게 돼 있어요. 됐나요? 자, 그러면 감사 의견에 구체적 내용이 있습니다. 그죠? 감사에 대해서 의견을 내야 되는데 네 가지 의견을 줄 수 있어요. 선택해서 주는 거예요. 첫 번째, 무슨 의견? 적정 의견. 참 잘했어요. 사인하죠? 참 잘했어요. 사인해요. 이렇게. 그죠? 기본 적정 의견을 받아요. 적정 의견은 우리 시험에 나올 리는 없겠죠. 감사인이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기준에 따라 중요성 관점에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표명하는 감사 의견이 뭐다? 적정 의견. 참 잘했어요. 이렇게 적정 의견을 주죠. 두 번째, 무슨 의견이에요? 거의 기업은요 90% 적정 의견을 받습니다.
뭐라고요? 90%가 대부분의 적정 이연을 받아요. 근데 적정 이하 딴에는 뭐예요? 상장 폐지시켜버려요. 되게 세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90% 이상은 적정 이연을 받겠지만 적정 의견 이하 딴에는 상장 폐지시켜버려요. 두 번째 한정 이거죠. 한정은 뭐야? 그 부분만 한정해서 바꾸라는 거예요. 그 부분만 잘못됐어. 이해됐나요? 나머지는 제대로 작성되어 있는데 뭐뭐를 제외하고는 그죠? 적정합니다. 이거죠. 그죠? 자, 감사인이 들어가서 재무지표를 어떻게 해요? 디테일하게 쳐다봐야 돼요. 그런데 재고자산이 100억 있어요. 재고자산이 얼마 있다고요? 100억 이건데 절대 안 보여줘. 야, 창고 열쇠 줘도 안 보여줘요. 그러면 나는 재고자산의 100억에 대한 실체를 못 봤죠. 그죠? 그러니까 재고자산의 실체성을 제외하고는 적정합니다라고 줄 수 있어요. 그게 한정 의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시험에 오답이 나오느냐 볼까요? 자, 줄 주세요. 감사인과 경영기관의 의견 불일치로 인하여 줄 쳐요. 감사 범위의 제한. 뭐라고요? 감사 범위의 제한으로 인한 영향이 중요하여 적정 의견을 표명할 수 없지만 부적정이나 의견 표명의 거절에 대한 거기 줄 주세요. 매우 중요하거나 전반적이지 않은 경우. 매우 중요하거나 됐나요? 전반적이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거나 전반적이지 않은 경우에 표명하는 무슨 의견? 감사 의견이 한정 의견을 줄 수 있겠고요. 부적정은 뭐죠? 전체적으로 재무지표를 다 발로 썼어요. 그죠? 기준에 뭐 했습니다? 2배 했습니다. 그죠? 기준에 2배 했습니다. 그럼 볼까요? 감사인과 경영진의 의견 불일치로 인하여 재무지표에 줄쳐요. 매우 뭐하고? 중요하고. 그죠? 매우 중요하고 전반적이어서 한정 의견으로 표명으로는 재무지표 오도나 불안정을 적절히 공수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감사 의견이다. 부적정 의견. 됐나요? 매우 뭐하다? 중요한 경우. 매우 중요하고 전반적이어서 한정 의견 표명으로는 그렇죠. 재무지표 오도나 불안정성을 공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감사 의견이 부적정 의견이고요. 네 번째 뭐예요? 의견 거절. 의견 거절은 뭐예요? 응? 장부를 안 보여줘요. 언제 주느냐? 장부를 안 보여줘요. 재무지표 보고 믿으래요. 재무지표 보고 믿으래요. 까서 봅시다. 했더니 자료 안 보여줘. 돈으로 잘 해보자는 얘기죠. 그리고 외부로부터 압력을 받고 있다. 얼마면 되겠니? 이런 거죠. 그래서 줄지세요. 감사 범위의 제한에 매우 뭐하고? 중요하고. 감사 범위 제한에 매우 뭐하고? 중요하고 전반적이어서 감사인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획득할 수 없는 경우에 표명하는 감사 의견 또는 독립성이 결여되어 있다. 그죠? 입에된 경우 이때는 의견 거절을 때리죠. 됐나요? 그러면 오른쪽에 한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볼까요? 감사인과 경영진 간의 의견 불일치로 인하여 재무제표의 중요하고 전반적인 한정 의견 표명으로는 재무제표의 오도나 불안정을 적절히 공시할 수 판단되는 의견은 뭐가 된다? 에? 부적정 의견. 됐나요? 부적정 의견. 됐죠? 부적정 의견. 자, 그 다음에 밑에 거는 독립된 외부 감사인이 충분하고 감사 증거를 입수하였고 왜곡 표시가 재무제표에 개별적으로는 집단적으로 중요하지만 전반적이지 않다. 중요하지만 전반적이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는 표명 감사 의견은 뭐예요? 한정 의견. 맞나요? 오케이.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올 거 다 나왔어요. 한정, 부적정 의견 거절이 나왔기 때문에 시험에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나 해봐서 넣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넘겨보시면 파트 2 원가 관리 얘기가 나오죠. 그죠? 자, 요거는 자 이렇게 해서 재무회계 파트가 84번까지 84번이면 몇 개죠? 168문제인가요? 84에 곱하기 28에 16이면 168문제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반드시 자꾸 잊어버리니까 반복해서
복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원가 관리하기 파트로 수업을 진행할까 합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